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심리학과 지망을 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꾸준히 해온 멘토 활동과 고등학교 때 시사토론부에서 했던 다양한 주제의 토론으로 교육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열의를 깨닫게 되어 고민 끝에 교육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상담이나 교육 심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접목해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교육학과 진학을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총 7단계를 거쳐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데요. 1. 질문 의도 파악하기. 2. 글감 찾기. 3. 글감 추려내기. 4. 글쓰기. 5. 수정 보완하기. 6. 글자 수 맞추기. 7. 맞춤법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의도 파악하기로 동아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혹시 성적이 떨어지거나 유독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를 솔직하게 기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에서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해온 많은 교내 활동, 학교만의 특색 활동 등을 솔직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항은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한 가지 내지 몇 가지의 활동을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서 세 문항에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세 문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배우고 느낀 점을 빠뜨리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쓰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적느라 바빠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하나도 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첨삭받으면서 지적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첨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들께 받으면 각자 글쓰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뒤죽박죽 되거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의 논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감 찾기입니다. 글감은 반드시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이 그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서 각 문항에 쓸 내용들을 찾아서 형광펜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표시하고 찾은 글감을 각 문항마다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정리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글감을 추려낼 때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글감 추려내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어떤 소재로 글을 쓸지 대충 정하셨다면 이제 문제는 그 글감을 추려내는 거예요. 마음만 같으면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싶겠지만 우리에게는 글자 수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 글자 수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적으려다 보면 글의 정작 중요한 배우고 느낀 점이 빠지기 십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글감 중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글감을 몇 가지만 골라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괜히 한 활동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너무 흔한 것 같아서 하지도 않은 활동을 꾸며내서라도 적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학교의 커리큘럼만 잘 따랐어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고 문제는 그 글감이 흔하냐 아니냐보다 그 글감을 어떻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녹여내느냐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글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감을 고르고 나면 본격적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정말 어렵죠.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저는 1번 문항을 시작하는 데에만 꼬박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따로 논술이나 글쓰기를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글을 한 번만에 잘 쓰겠어요?
글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그걸 수십 번 수정, 보완해서 완성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정, 보완 단계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두괄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괄식 표현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전하거나 소제목 붙임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좋은 자기소개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글을 쓰다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글자 수 맞추기입니다. 한글에 있는 문서 정보 기능을 사용해서 글자 수를 확인해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글자 수가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 글이 잘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맞춤법 검사입니다.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등을 사용해서 맞춤법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이나 띄어쓰기, 더 나은 표현 등을 표시해 주니까요. 잘 참고해서 깔끔하게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